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누굽니까? 네, 어제 이제 안종범 수석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박채윤 씨가 증인 나왔습니다. 아하. 네, 박채윤 씨가 이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하. 이 혐의가 안종범 수석의 혐의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박채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종범 수석의 변호인이 네. 박채윤 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뇌물을 받았다는 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걸 부인한다기보다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게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김영재 원장을 포함해서 박채윤 씨가 세월호 참사에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전날 네. 4월 1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뭔가 성형 시술을 하고 아하. 그게 밝혀지고 그게 조사가 집중되는 게 두려우니까 엉뚱하게 지금 뇌물 주지도 않은 안종범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허위 준술한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전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지금 굉장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 변호인이 박채윤 씨에게 김영재 원장의 부인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변호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제 공판에서요.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키려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이 박채윤 씨는 증인석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지금 이 세월호 7시간 말고도 두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 둘은 이 때려야 뗄 수 없고 민감한 관계예요, 두 사람은. 아니 그러면 네. 그 안전수석이 박채윤 씨가 어디 외국에 가서 또 뭐 할 때도 같이 데려가는데 일조했고 그랬었죠, 그때 뭐 휴가 기간에 미처 전달 못했으니까 갔다 와서 뭐 받겠다. 네. 그러면 뇌물의 어떤 주고받는 상황이 저 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으로 네. 이어졌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뇌물 부분은 안종범 전 수석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월호 7시간 그다음에 그 문제가 좀 민감하고 네. 박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전날 시술을 받은 거를 숨기기 위해서 네. 그게 나오면 국민들한테 지탄받으니까 네. 그런 관심을 다른 쪽으로 잡아돌리기 위해서 네. 나한테 뇌물 준 걸로 박재윤 씨가 몰고 갔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박재윤 씨가 말한 대로 네. 그 7시간과 시술과 네. 내가 당신한테 뇌물 준 게 무슨 상관이냐. 요게 이제 보다 타당성이 있어 보여고요. 뭐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시죠. 네네. 이게 안종범 수석 측 변호인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거밖에 그게 할 무슨 수 없죠. 의미냐면 이 뇌물죄를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네. 그 뇌물 공여자의 진술입니다. 아. 근데 박채윤 씨가 뇌물 공여자잖아요. 뇌물 네. 준 사람이고 안종범 수석이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준 사람이 줬다 그러면 준 거예요. 원래 네. 보통 뇌물죄가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아하. 저 사람이 지킬 게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미지를 재판부에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녹음 파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네. 안종범 수석과 박채윤 씨가 통화하면서 네. 아유 저희 무슨 명절 선물 지나고도 그러니까요. 받겠습니다. 뭐 네. 이런 내용들 듣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객관적 증거들까지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크게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 네. 다만 여기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진짜 4월 15일 날 박 전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재판과 상관없이. 아하. 그거는 어쨌건 세월호 7시간에 의혹을 밝혀내는데 계속 큰 축으로 작용을 했던 내용 네.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박채윤 씨의 남편이죠.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수석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지금 변호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박채윤 씨는 어제 변호인의 질문에 본인이 뇌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것과 세월호 사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한때는 전화 통화할 때 서로 친밀, 정말 엄청나게 친밀감을 과시했던 두 사람. 재판 과정에서는 이렇게 으르렁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 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호텔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헛웃음만 나오시죠, 여전히요. 꽤 된 얘기인데도 여전히 지금 봐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제 이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채윤 씨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7시간 얘기가 나오니까 느닷없이 자신들의 가족 얘기, 자신을 포함한 가족 얘기를 털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물까지 보였다고 했는데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전날 이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이 의혹 때문에 저희 가족은 주홍글 씨가 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고요. 네. 이 눈물을 보이니까 이 재판이 잠깐 중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5분가량 중단이 됐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진 재판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 전날 김 원장, 그러니까 이 남편이 청와대에 갔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홍글 씨라는 표현도 지금 박채윤 씨가 썼잖아요. 지금 사실은 아이들 문제니까 정확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박채윤 씨, 김영재 씨 부부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들대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왜 이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남편도 의사로서 지금 제대로 업무도 못 볼 정도로 의사로서의 사형 선고도 받았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형 선고도 받았다. 보세요. 아이는 학교에서 저런 일을 당하고도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부모 때문에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장 교수님, 예. 저 눈물은 내가 왜 그때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알아가지고 이런 의미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의 눈물은 확실하고요. 물론 가족 이야기 또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로서 눈물 안 날 사람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과연 엮여서 좋을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선을 긋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세월호 전날인 15일 날 과연 시술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실체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대답이 이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고요. 네. 과연 정말로 무고하다면 네. 이 김 원장도 그렇고 이 부인도 그렇고 이 15일 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인들의 행적이라든가 이러면서 분명히 밝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의혹만 사는데 네. 이 눈물은 분명히 이 사건과 자세히 보면 무관한 네. 개인적인 감정의 눈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안타깝지만 이 눈물의 의미를 이 사건과 크게 부각시켜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앞서 박채윤 씨는 특검 과정에서 이미 뇌물을 시인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들으신 전화 통화 내용에서는 서로 그냥 이 친절하게 아주 살갑게 보냈어요. 아이고 저거 추석 지나고도 받을게요. 하하하 했던 두 사람인데 박채윤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업체에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것을 보고 참 청와대 수석치고는 구차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영상, 우리가 들은 음성에서는
본인이 막 준비를 해서 선물 추석 지나서까지 이제 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아마도 그랬겠죠. 이게 추석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 이후에 명품 가방도 가고 뭐 굉장히 비싼 30년산 위스키도 가고 뭐 현금도 가고 네. 그래서 안종무석에게 총 4,9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그래요? 공유한 혐의고 아. 안종무석이 이제 4,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박채윤 씨가 본인의 형을 최대한 낮추려면 강요된 뇌물이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 이제 지금은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살기 위한 작전인 거고. 그 싸움으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 박채윤 씨도 특검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명품 가방도 주고 30년산 위스키도 주고 현금도 줬습니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같은 작은 업체에 명품 가방을 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아. 그 구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하. 특검에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당시에 받았던 선물 리스트가 뭐예요? 저 뭐 대화 내용에서도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라면서 건넨 선물이 네. 명품 가방이 있고요. 네. 30년산 위스키가 있고 또 아까 뭐 예약해놨다고 이렇게 들으셨는데 네. 그때가 이제 신라 호텔 보양식을 예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뇌물에 들어가는가 보네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게다가 이제 현금 2,500만 원까지 직접 건네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총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복준 의원님, 참 이 품목만 보면 줄 수 있는 방식은 참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금까지 입고 한 거 보니까요. 네, 현금 간 거 2,500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고요. 그러니까요. 뭐 명품 가방은 본인이 요구해서 강요된 뇌물일지 몰라도 자부지간 뇌물 맞습니다. 네. 30년 위스키 뭐 이런 거 전 신라 호텔 뭔지 보양식. 알겠는데요. 네. 신라 호텔 네. 보양식, 네, 네. 보양식도 결국은 뇌물죄가 하나 성립되다 보면요. 네. 이 사람이 평상시에 가가지고 상식 이상의 어떤 식사를 제공받는 것도 뇌물의 품목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향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안전수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그러겠네요. 자, 그런데 박채윤 씨는 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려서 한 5분 정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요? 당시 예전에 정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정했다고 느껴질 그런 모습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워낙 피부가 좋아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칭찬까지 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아주 기술도 뛰어나고 좋은데 이제 좀 알려지지를 못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품들도 소개가 되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이제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뭐 생각이 다르시겠습니다만 박채윤 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가 좋다는 표현을 뭐 두 차례 했습니다. 근데 저 때가 홍수민 아나운서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관련 당사자만 제 영상을 보이겠고 나머지 분들은 뭐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없기 위해서 화면을 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뭐 당시 뭐 유명했던 이 아이돌 스타도 같이 대동했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때가 네. 이제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이제 행사인데요. 아, 그래요? 네, K 브랜드 홍보 행사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 박채윤 씨가 차린 화장품 브랜드 부스에 이렇게 네. 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정했던 이 모습이 당시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오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당시가 이제 K 브랜드 홍보 행사다 보니까 이때 네. 뭐 아이돌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이 행사에 참석했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잠깐 다시 그 얘기로 가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정말 가슴 아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근데 그 전날인 4월 1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대목. 이 부분이 드러났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객관적인 진술
아니면 물적 증거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네.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또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 또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근데 지금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 전후로 해서 뭐 주사 자국이 보인다거나 네. 뭔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을 할 때 진짜 많이 저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4월 14일, 15일, 16일, 17일,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하루 이틀 후 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딱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라 네. 안정범 수석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아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확인을 그러니까요. 한다면 네. 또다시 저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판 부분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 사람들의 이 재판 이 부분은 뉴스파트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